2023년 4월 1일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기관은 미얀마 회사법 97조에 의거하여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첫 번째 애뉴얼 리턴 연차 보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서류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 설립 시 등록된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류로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내국인인 경우 가에 명시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셔널 시큐리티 카드 사본과 관할 경찰서가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1948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 규정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폼 C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조직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서류로 사무실 등록지가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이메일로 따로 발송한 이후 승인을 받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연간 보고서는 회사 설립일 이후 2개월 내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영업 정지 또는 폐업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매년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대해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서류에 대해서 미얀마 회사법 또는 회계보고 기준에는 법인 계좌에 자본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으며 현금 또는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물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디카 확인 결과 현물 자본금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예치를 해야 하지만 예치할 수 없는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류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이사 주주 등록은 외국인이든 내국인든 미얀마에 거주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서류에 대해선 경찰서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라 처벌이나 공지를 할 때 문서를 수령하기 위한 주소가 등록이 되면 되는데 이미 경찰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발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것인지 경찰서에 직접 실사 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이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아 연차 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시행 초기에는 가장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발생하는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코 온라인 보고서에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이메일로 먼저 구비 서류를 보내고 온라인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구비 서류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3일 그랩택시가 양곤 공항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앱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서비스 독점 운영과 함께 양곤 국제공항 내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 예약 요청을 하고 택시를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곤에 도착 후 공항 입구에서 몰려드는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들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흥정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론칭으로 일부 택시 업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랩택시의 독점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일부 공항을 중점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던 택시 운송업체들은 더 이상 택시 운영을 하기 힘들어져 택시 약 500여 대가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오후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중국 윈난성 왕닝 공산당 서기를 접견하였습니다. 접견에서 양국 정상은 미얀마 중국 국경 평화 안보, 양국 수교 관계 강화 협력, 미얀마 윈난성 발전 협력, 방안, 전력, 농업, 축산, 공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공급, 비료 공급, 짜오퓨 미래 이동 진료소 사업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미얀마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과 답배인 넘버원 수력 발전소 전력 구매 협약을 위한 MOU 체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얀마 국경무역, 관광업, 문화교류, 보건 부문 지원 강화, 미얀마의 난성 직항 운항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체결은 대부분 새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거친주 바하모 타운십에 있는
240메가와트급 탑대인 댐 전력 구매 협약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댐은 2011년 중국 전력회사 차이나다탕이 시공사로 건설이 되었으며 2017년 현재 생산 전력의 92%가 중국 윈난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단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이어서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총리와도 만남을 가지는 동남아 순환 일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홍콩 업체 V파워 그룹은 홍콩 증권거래소 주식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2019년 미얀마에서 4개의 천연가스 발전소 입찰을 따낸 이 업체는 2023년 3월 24일 3개의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 투자 회사에서 2022년에만 약 2억 홍콩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내역을 보면 크레딧 손실 판매 감소, 금융 비용 증가, 외환 손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V파워의 합작 투자 회사는 2020년 미얀마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룹과 함께 합작 설립한 MCV 터미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양곤 딸린 타운십에 2억 9,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350메가와트 LNG 가스발전소와 다른 2개의 LNG 가스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중 딸린 타운십에 있는 발전소 부지는 미얀마 경제공사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룹은 태국에서 돈 세탁과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 중인 툰밀렛이 운영하는 스타사파이어 그룹 자회사 중 하나로 공식 웹사이트에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툰밀렛은 2021년 1월 미얀마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룹의 이사직을 사임 직후 MCV 터미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V파워 그룹은 미얀마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9개 발전소 중 2개 발전소 사업에 대해선 추가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미얀마 항만청은 LNG 발전소 공급을 위해 상시 정박 중이었던 LNG 공급선이 양곤 틸라와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NLD당 정권에서 진행한 입찰을 통해 말레이시아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 LNG선을 정박하고 400메가와트급 따게타 발전소와 350메가와트급 딸린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주미얀마 인도 대사관 대사는 국가관리위원회 주요 장관들을 만나 미얀마 인도 간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사를 접견한 국가관리위원회 장관들은 교통부, 건설부, 에너지부, 천연자원 환경보전부, 종교문화부이었습니다. 교통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의 접견에서는 칼라단강 복합운송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라카인주 시도의 항구에서 친주 파레트와 타운십까지 이어지는 칼라단 강을 따라 선박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파레트와 조롬프루 도로 구간 개선 사업을 위한 인도 정부 원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천연자원 환경보존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삼림 보존과 탄소 배출 감소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가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종교문화부 장관은 고고학 협력 방안과 국비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고고학 협력 방안은 최근 인도 정부가 바간 고대 유적지 복원 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정부 부처와 국영 및 민영은행을 초청하여 인도 미얀마 무역 활성화를 위한 루피짠 양국 통화 결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 무역상품유통중앙위원회 사무처장, 상무부 무역부 국장, 관세청, 국영 및 민영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과 태국 국경에서 위안짝, 바트짠 양국 통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루피짜까지 확대하게 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주미얀마 인도 대사관이 협력하여 인도 중앙은행에서는 인도 펀자브 내셔널 뱅크를 지정 은행으로 선정하고 특별 루비 보스트로 계좌를 미얀마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스트로 계좌는 개설을 승인한 은행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노스트로 계좌는 개설을 신청한 은행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최근 미얀마 은행들에 대한 중개은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미얀마 은행들은 해외 은행과 제휴은행을 맺고 노스트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은행에서 고객들이 송금을 할 경우 중개은행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북 트랜스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는 국경무역 이외에도 해상무역에 대해서도 루피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미얀마 금융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통화를 유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인도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 이후 루피 무역 활성화 정책으로 특별 루비 보스트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약 6개월 동안 49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일부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